안녕하세요. 자, 실적 발표까지 이제 4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추석 연휴 전부터 해서 계속 이제 분할로 모아가는 투자를 해 왔었는데요. 제 분할 매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 전후의 상황이 어떨지를 잠깐 핵심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어제도 20주를 이제 424달러에서 435달러 사이에 분할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평단으로 427.38달러로 20주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고점에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높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주가 지금 프리장에서 또 좀 무너지는 것 같긴 하던데, 물론 또 반등을 하고 본장가 들어가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의 투자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데, 분할 매수 들어가는 시점이 그게 최저점의 확률이 20% 미만인 확률.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438달러인가요? 435달러 넘어가지고 종가 마감이 됐었죠. 그날 제가 한 주밖에 매수를 못했어요. 이게 410달러, 뭐 408달러도 구경을 하고 난 뒤에 430달러를 보게 되는 것과 460달러 때도 15를 매수했다가 430달러를 보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지차입니다. 이미 떨어진 상태의 주가를 보고 난 뒤에 그보다 올라간 상태에서의 주가를 보면은 매수를 강하게 못 들어가는 그 스타일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어느 순간 좀 놔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다행히도 이제 430달러가 무너지고 420달러 초반대까지 가는 것을 보고 다시 이제 매수 욕구가 생기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 뭐 440에 사나 420에 사나 그 뭐 크게 차이도 없을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너무 뭐 일희일비 하느냐,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매수를 할 때 있어서는 가장 저점에서 최대한 살려고 하는 노력을 또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낮은 1달러라도 낮은 가격에서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가 올라갔었을 때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그리고 이제 비중을 높여가는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번 세션에서 100주를 넘긴 것 같아요. 이제 20주를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현재까지 성적으로 보면 약 4%의 손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저는 아주 양호한 성적이라고 봅니다. 보통 한 10%, 뭐 많게는 15%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그 뒤로 어느 순간에 수익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뭐 투자 기간이 그렇게 이번 세션에 길지 않았는데 4%의 손실이다. 근데 이제 환차익까지 따지면은 사실은 뭐 3% 미만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언제 또 튀어 올라서 수익권을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438달러까지 한번 딱 갔었잖아요. 그 지금 현재 110주를 모았을 때 이제 평단가가 436달러인데, 그 딱 순간으로 됐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이제 평가 자산의 가치가 그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역시 또 이번에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높여서 모아가니까 결국은 또 수익권으로 회복이 되네. 지금은 또 다시 떨어져서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또 언젠가 또 수익권으로 가겠네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도 뭐 420달러 때 계속 머문다 한다면은 어제와 비슷한 수량으로 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적 시즌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쉬어가는 차원에서 조금씩만 매수할 수도 있고, 어쨌든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은 실적 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느냐? 조정이 지금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게 저는 주가를 조정시키려고 이제 관세 이슈가, 특별하게 트럼프가 별로 이제 입을 털질 않으니까 또 다른 이슈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조정을 이어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들게 하는데,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389달러 평단가에 10억 달러를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SEC 리포트에 이미 나왔죠. 일론이 돈이 없습니다. 아시죠? 주식으로 다 이제 받았는데, 그 주식을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더라도 트위터 인수로 돈을 썼지 실제로 자기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이 있길래 10억 달러를 매수를 했느냐, 이게 신탁을 걸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담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담보를 했겠죠. 어떤 담보를 걸어가지고 이번에 대출을 받아서 신탁을 걸어가지고 10억 달러를 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테슬라 주식이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걸고 지금 10억 달러의 주식을 매수를 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누구보다도 테슬라의 정보력이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월 12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사도 매입 소식이 들렸던 게. 그러면은 그 이전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9월 중에는 매수가 됐었을 거라고 본다면은 이미 3분기 때 실적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EPS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야 이거 매수를 하긴 하는데 이번에 EPS가 완전히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이거 지금 거의 시장에서 엄청나게 실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가 꽤 많이 빠질 것 같은데 하면서 389달러 평단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뭐 모델 YL의 어떤 그 판매 증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판매량이 막 늘어나니까 양산을 더 지금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EPS가 크게 망가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일단은 희박해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 도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 존재를 하겠지만은 이번 3분기만큼은 일론이 이미 너무 큰 충격은 있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 메시지를 이제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으로 이미 이야기를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EPS가 완전히 엉망이 된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이후에 그런 뭐 소란이 벌어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하지 급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 그렇다고 봤었을 때도 저는 어디까지 조정이 날 수 있느냐 본다면은 정말 많이 떨어져도 390달러 밑으로는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400달러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지금 주가가 420달러, 뭐 410달러 이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3%만 떨어지더라도 10달러가 넘게 빠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주가의 이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떨어지는 달러의 금액 크기는 더 커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390달러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론이 바보가 아닌 이상 39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 만큼의 테슬라의 퍼포먼스가 실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자기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390달러에 편안하게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뭐 최악의 최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0달러까지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때도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때 투자를 할. 그래서 뭐 저처럼 100주를 투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1000주를 투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10주를 투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건데 10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10주를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한 주를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안타깝지만은 EPS가 0.35달러, 0.4달러로 나왔다가 어제 보니까 0.52달러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센서스가 계속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컨센서스가 올라가면은 기관들도 컨센서스가 올라간 것만큼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이게 컨센 1달러로 높아지더라도 시장에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미스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컨센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올리진 않거든요. 올리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컨센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큼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럼 이것은 사실 실적 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냉장히 봤을 때 0.5달러를 넘기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연구개발비, 탄소 크레딧도 사라지는데 테슬라가 멋진 퍼포먼스를 3분기 때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비용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투자 부분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말도 안 되게 큰 비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AI 칩을 대거 지금 생산하고 있고, 뭐 클러스터 2에 대한 공장부터 해서 공장들을 계속 또 짓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것이 감가상각이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을 지금 수직 계열화로 전부 다 이제 테슬라 본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 대비해가지고 매 월마다 그에 대한 이제 공장 부지의 가치들, 공장 건물들의 가치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실제로 EPS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좀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근데 보수적으로 보는데 주가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의 그 390달러의 평단가가 꽤 큰 버팀목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기관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0달러, 뭐 410달러, 400달러까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계속 온갖 악재들. 그래서 이제 악재가 있는 그 조정장에서는 악재가 조그만 악재라도 크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 상승장에서는 조그만 악재가 그게 묻히고 조그마한 호재여도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조그마한 악재에도 트럼프가 살짝만 입을 털어도 주가가 지금 오히려 더 크게 크게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하지만 390달러 밑으로는 정말 최악의 경우를 보고 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 그래서 남아있는 4거래 동안에 계속 분할로 지금 해왔었던 방식대로 분할 매수를 조금씩 계속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 현재 조정장, 지금 뭐 드디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극도의 공포 구간까지 왔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늘 봤었던 이런 공포 구간이 즉 기회가 되었었던 그 경험을 저는 지겹도록 했거든요. 정말 지겹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땡큐 베리 마치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해 나가시기를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